강원도에 얼어붙은 상이슬, 겨우 4살 난 아이가 매일 밤 울음을 삼키며 잠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몸엔 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그의 눈빛엔 어린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계모 모르가나는 그를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년 전 그 산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그리고 세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뒤틀어 놓은 하나의 선택. 어느 폭풍우 치는 밤,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에서 살 수 없다고. 그는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고 산꼭대기에서 깜빡이는 신비로운 빛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묻혀있던 진실이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죄책감과 용서가 얽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진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예상하는 모든 것을 배신할 것입니다. 당신은 울 것입니다.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잔인함이 가장 깊은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서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강원도 산자락, 그곳엔 용서란 없었다. 아드리아는 겨우 4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세상의 모든 차가움을 알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엔 차에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볼에는 어제 맞은 손바닥 자국이 붉게 새겨져 있었다. 그 집은 항상 추웠다. 난방이 켜져 있어도, 햇빛이 들어와도, 봄이 와도 그 집만큼은 얼어붙어 있었다. 모르가나, 그의 계모, 그 이름만으로도 아드리안의 심장은 조여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녀의 손길은 매번 고통을 약속했다. 아침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일어났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물컵을 엎지르지 않게, 그녀의 시선에 잡히지 않게. 이 쓸모없는 거사. 모르가나의 비명이 부엌에서 터져 나왔다. 아드리안은 움츠러들었다. 그의 유일한 장난감, 아버지가 남긴 나무 토끼, 이 바닥에 떨어졌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집으려 손을 뻗었지만 모르가나의 발이 먼저 닿았다. 우두둑,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 아드리안의 마음도 함께. 내 아버지조차 너를 사랑하길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를 나한테 맡긴 거야. 모르가나의 말은 독처럼 퍼졌다. 아드리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울면 더 맞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날 밤 폭풍이 왔다. 바람은 산을 향해 울부짖었고 눈은 창문을 할퀴듯 내리쳤다. 아드리안은 다락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담요도 없이, 히터도 없이 그저 자신의 작은 몸을 껴안고 떨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산꼭대기, 그 어둠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를 부르는 것처럼, 마치 그만을 위해 켜진 등불처럼. 아드리안은 눈물을 닦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벽난로 위 선반에서 낡은 목걸이 하나를 집었다. 아버지 것이었다. 그것만은 모르가나도 버리지 못했던 물건. 아드리안은 그것을 목에 걸고 눈 속으로 뛰어들었. 발자국이 눈 위에 새겨졌다. 작고 불규칙하고 필사적인, 하지만 거기엔 다른 발자국도 있었다. 더 큰 것, 더 깊은 것. 마치 누군가 이미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발자국들은 산꼭대기를 향하고 있었다. 아드리안은 멈췄다. 숨이 얼어붙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집은 이미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모르가나는 아직 모를 것이다. 아직은. 하지만 그 발자국들은 계속됐다. 아드리안의 것 옆을, 때론 앞을, 때론 뒤를 따라서. 마치 누군가 그를 인도하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 그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심해졌지만 그 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더 가까이, 더 밝게. 아빠.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만약 거기 계시다면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집 안에서 비명이 터졌다. 아드리안! 모르가나가 그의 빈 방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다.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그녀는 눈 속의 발자국들을 보았다. 두 쌍의 발자국. 하나는 작은 아이의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것. 모르가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뒤를 돌아 집 안으로 달려갔고 벽난로 위 선반을 확인했다. 목걸이가 사라져 있었다. 그 목걸이.
절대 다시 나타나선 안 될 그것이. 그녀는 외투를 집어들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나갔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산꼭대기에서 아드리아는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바로 앞에 있었다. 낡은 오두막, 그리고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등불. 문이 열렸다. 나이든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아드리안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를 안아 올렸다. 아이야, 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누가 너를... 그때 아드리안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목걸이였다. 여인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 차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사라진 지 오래된 그 아들의.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비교했다. 목걸이와 사진 속 아들의 목에 걸린 것을 똑같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절박한 모르가나가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밤 묻혀야 할 비밀들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다. 산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오두막 안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다. 하나는 진실을 찾는 아이, 하나는 진실을 숨기려는 여자, 그리고 하나는 진실을 잃어버린 어머니. 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산은 말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모르가나는 눈보라를 헤치며 산을 올랐다. 그녀의 숨은 거칠었고 심장은 공포와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 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그 목걸이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저 망할 놈의 자식. 그녀는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증오만 있는 게 아니었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발자국들이 그녀를 인도했다. 아드리안의 작은 것들, 그리고 다른 것들. 그녀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뒷걸음질 치고 싶었다. 그 크기, 그 깊이, 그것들은 오래된 것들이었다. 아니,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눈은 오늘 밤에 내렸다. 그렇다면 이 발자국들은... 아니야. 모르가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그는 죽었어. 내가 직접... 그녀는 말을 멈췄다. 바람이 그녀의 말을 삼켰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다. 산이었다. 산이 듣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올라갔다. 다리는 아프고 배는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추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오두막 안에서 아드리아는 따뜻함을 느꼈다. 처음으로. 진짜로. 여인, 로사 할머니라고 그녀는 소개했다. 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뜨거운 차를 건넸다. 아드리안의 손은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로사는 그의 손을 감싸 쥐었다. 괜찮아,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것이었다. 아드리안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목소리. 이젠 안전해. 하지만 로사의 눈은 계속 그 목걸이로 향했다. 탁자 위에 놓인 그것. 그녀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아드리안은 그것을 알아챘다. 그거... 아드리안의 목소리는 작았다. 아빠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로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드리안은 이미 보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 낯선 할머니가 아빠의 목걸이를 보고 우는지. 너의 아버지는... 로사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이름이 뭐였니? 몰라요. 아드리안은 고개를 숙였다. 모르가나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가 저를 버렸다고만. 로사의 심장이 조였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속으로 물었다. 이 아이가 혹시... 그 아이의... 노크 소리가 문을 쳤다. 아니, 노크가 아니었다. 주먹이었다. 거칠고 미친 듯한. 문 열어. 모르가나의 목소리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다. 그 애를 내놔. 지금 당장. 아드리안은 얼어붙었다.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로사는 그를 더욱 꽉 안았다. 이 집에서는 안전해. 로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지킬 거야. 문이 벌컥 열렸다. 모르가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로사를 보자 멈칫했다. 당신이... 모르가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로사, 나를 기억하는구나. 로사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럼 내 아들도 기억하겠지. 모르가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내 자신을 추스르며 비웃었다. 네 아들? 그 바보 같은 놈? 산에서 죽었잖아. 자기 실수로. 로사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거짓말. 거짓말. 모르가나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공허했다. 네 아들이 그 남자를 죽게 만들었어. 아드리안의 아버지를. 그리고 나는 단지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야. 아드리안은 숨이 막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심장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목걸이를 내놔. 모르가나가 손을 뻗었다. 그건 내 것도 그 애 것도 아니야. 그럼 누구 거지? 로사가 물었다. 내 아들 거였어. 그리고 지금은 그녀는 아드리안을 보았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어. 모르가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알았다. 로사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몰라. 모르가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럼 말해봐. 로사는 한 발 다가섰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아이의 아버지 목걸이가 내 아들 것과 똑같은지. 침묵이 흘렀다. 폭풍만이 울부짖었다. 그때 아드리안이 입을 열었다. 아빠는 날 사랑했나요? 두 여자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그 질문은 너무나 순수했고 너무나 절박했다. 모르가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사랑. 그녀는 비웃었다. 그는 실수를 고치려다 죽었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멈췄다.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목걸이를 열어봐. 안에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그리고 그녀는 폭풍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멀리 가지 않았다. 오두막 밖에서 그녀는 눈 속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로사는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펜던트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편지가 접혀 있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로사는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첫 줄을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편지는 그녀에게 쓰여진 것이었다. 아드리안의 아버지가 로사에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글자를 흐렸다. 당신 아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아들을 부탁합니다. 로사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아드리안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너무 어렸고 글자는 너무 작았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모르가나의 것이 아니었다. 더 무거웠다. 더 느렸다. 로사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눈 속에 새로운 발자국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누군가 걷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발자국들은 오두막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멈췄다. 문 바로 앞에서. 아드리안은 문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뛰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대였다. 아빠. 그는 속삭였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바람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무언가가 들어왔다. 로사는 느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을. 오히려 따뜻한.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는 곳이라는 것을. 바람이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멈춘 것이 아니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마치 세상이 숨을 참은 것처럼. 아드리안은 열린 문을 응시했다. 그의 작은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고 손은 무의식 중에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로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가 보는 것은 지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였다. 수년 전 그녀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그 문을 나섰던 그날에 엄마, 금방 올게요.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산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로사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다. 그 느낌이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바위처럼 단단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슬픔이. 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제야? 왜 이 아이를 통해서? 아드리안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의 작은 손이 로사의 어깨를 건드렸다. 로사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해, 4살짜리 아이가 가질 수 없는 깊이에. 할머니도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아드리안이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들을. 그녀는 속삭였다. 나의 유일한 아들을.
아드리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로사를 안았다. 그의 작은 팔이 그녀의 목을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로사는 느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낯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는 산이 그녀에게 보낸 선물이라는 것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모르가나였다.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망설였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췄다.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로사. 모르가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그것은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나는 그날 거기 있었어. 로사의 몸이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드리안은 할머니의 팔에서 물러났다. 무슨 소리야? 로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 아들이 죽던 날. 모르가나는 계속했다. 나도 거기 있었어. 그리고 아드리안의 아버지도. 침묵이 흘렀다. 폭풍은 여전히 울부짖었지만 오두막 안의 세 사람에게 그것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들은 것은 심장 소리뿐이었다. 각자의 비밀과 고통으로 가득 찬. 로사는 일어났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모르가나는 거기 서 있었다. 눈으로 뒤덮인 채 떨고 있었다. 하지만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들어와. 로사가 말했다. 모르가나는 망설였다. 그녀의 눈은 아드리안을 향했다. 아이는 그녀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았다. 그것이 모르가나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 아이가 더 이상 그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모르가나는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벽난로 옆에 섰다. 손을 불 가까이 가져갔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냉기는 안에서 왔으니까. 말해. 로사가 명령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가나는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시작했다. 내 아들은 착했어. 모르가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무 착해서 바보 같았어. 그날 산에서 누군가 비명을 듣고 달려갔지. 그게 아드리안의 아버지였어. 로사의 주먹이 쥐어졌다. 그는 절벽에 매달려 있었어. 네 아들은 그를 구하려 했어. 밧줄을 던지고 손을 뻗고. 모르가나는 멈췄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런데 밧줄이 끊어졌어. 거짓말. 로사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진실이야. 모르가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아들은 떨어졌어. 그리고 아드리안의 아버지는 그를 잡으려다 함께 떨어졌어. 로사는 뒤로 휘청거렸다. 아드리안이 그녀를 붙잡았다. 로사는 아이를 보았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왜? 로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두려웠으니까. 모르가나가 인정했다. 아드리안의 아버지는 살아남았어. 다쳤지만 살았어. 그리고 그는 나에게 돈을 줬어. 아드리안을 돌보라고. 그는 네 아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미쳐 있었어. 그래서 너는 돈을 받았어? 로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학대했어. 모르가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약했어.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아들이 생각났어. 내가 구하지 못한? 로사는 비웃었다. 아니면 구하지 않은? 모르가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거기 있었어. 모르가나는 고백했다. 절벽 위에. 하지만 나는 밧줄을 잡지 않았어. 무서웠어. 그래서 그냥 지켜봤어. 침묵이 폭탄처럼 터졌다. 로사는 모르가나를 향해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올라갔다. 뺨을 때리려고. 하지만 멈췄다. 아드리안이 그녀의 손을 잡았으니까. 할머니, 아이가 말했다. 이제 그만해요. 로사는 아이를 보았다. 그의 눈엔 슬픔이 가득했지만 증오는 없었다. 로사의 손이 떨어졌다. 모르가나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그녀는 로사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드리안을 보았다. 미안해. 아드리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였다. 모든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로사는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편지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었다. 로사에게. 당신 아들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의 희생을 평생 안고 살 것입니다.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부상이 심합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내 아들 아드리안을 부탁합니다. 그가 당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산의 빛이 그를 인도하기를. 목걸이는 당신 아들이 내게 준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로사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드리안을 보았다. 그리고 이해했다. 이 아이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산이 그를 보냈다는 것을. 그녀의 아들이 그를 보냈다는 것을. 넌
로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내 아들이 구한 남자의 아들이구나. 아드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느꼈다.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로사는 그를 안았다. 이번엔 더 세게, 더 오래. 내 아들은 네 아버지를 구했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구할 거야. 밖에서 눈이 멈췄다. 폭풍이 지나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달빛이 오두막을 비췄다. 하지만 모르가나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는 아직 말할 것이 더 남아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오두막 안의 세 사람에게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르가나는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고 로사는 창가에서 산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아드리아는 담요에 쌓여 잠들어 있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얼굴로 로사는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모르가나를 향했다. 질문들이 그녀의 눈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수많은 질문들이.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것은 단 하나였다. 내 아들의 시신은 어디 있어? 모르가나는 움찔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답할 수 없었다.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다. 어디냐고 물었어. 로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내 아들을 어디에 묻었어? 나는. 모르가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묻지 않았어. 로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시신을 찾지 못했어. 모르가나는 고개를 숙였다. 절벽 아래 너무 깊었어. 아드리안의 아버지는 살아남았지만 내 아들은 눈사태가 모든 걸 덮어버렸어. 로사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을 때만 낼 수 있는 그런 소리. 안 돼. 그녀는 반복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모르가나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로사는 손을 들어 막았다. 내게 손대지 마. 로사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내 아들을 그냥 놔두었어.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는 무서웠어. 모르가나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가득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 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나는 도망쳤구나. 로사가 끝맺었다. 비겁하게.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숨 막히는. 아드리안이 깼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떴다. 그는 두 여자를 보았다. 하나는 바닥에 무너져 있고 하나는 벽에 기대서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느꼈다. 공기 중의 고통을. 할머니. 그가 속삭였다. 로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아이에게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아가. 그녀는 거짓말했다.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아드리아는 알았다. 그는 4살이었지만 고통을 읽을 줄 알았다. 그는 그것을 평생 봐왔으니까. 그는 담요에서 나와 로사에게 걸어갔다. 그의 작은 손이 그녀의 뺨을 만졌다. 울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이제 제가 있잖아요. 로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잃어버린 것은 돌아올 수 없지만 새로운 것이 올 수 있다는. 모르가나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엔 무언가 찔렸다. 질투? 아니, 그것보다 더 아팠다. 후회였다. 그녀는 이 아이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다. 사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증오를 택했다. 나는. 모르가나가 입을 열었다.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로사는 그녀를 보았다. 뭐? 아드리안을. 모르가나는 아이를 보았다. 왜 그렇게 대했는지. 처음엔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어. 그 남자가 네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냥 증오하게 됐어. 이유도 없이. 이유는 있었어. 로사가 말했다. 너 자신이 싫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화풀이한 거야. 모르가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맞아. 나는 괴물이야. 알고 있어. 로사는 차갑게 말했다. 그때 아드리안이 모르가나를 보았다. 그의 눈엔 증오가 없었다. 단지 슬픔만이. 당신도 아팠나요? 그가 물었다. 모르가나는 얼어붙었다. 뭐? 할머니처럼. 아드리안이 설명했다. 누군가를 잃어버려서요? 모르가나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말했다. 그렇다고. 로사는 이해했다. 모르가나는 자신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가. 로사가 말했다. 이 산에서 내려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모르가나는 고개를 들었다. 가. 로사가 소리쳤다. 네가 여기 있으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평화가 필요해. 모르가나는 일어났다.
그녀는 문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그녀는 돌아섰다. 목걸이 안에 그녀가 말했다. 편지만 있는 게 아니야. 로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펜던트를 더 세게 눌러봐. 모르가나가 설명했다. 숨겨진 칸이 있어. 거기엔 아드리안의 아버지가 진짜 숨기고 싶었던 것이 있어. 로사는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작은 홈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눌렀다. 딸깍. 펜던트의 뒷면이 열렸다. 안에는 작은 사진이 있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로사는 그것을 꺼냈다. 그리고 본 순간 그녀의 세계가 멈췄다. 사진 속엔 세 사람이 있었다. 왼쪽엔 그녀의 아들, 웃고 있었다. 가운데엔 한 남자, 아드리안과 똑같은 눈을 가진. 그리고 오른쪽엔 모르가나. 그들은 함께 서 있었다. 마치 친구들처럼, 마치 가족처럼. 이게 로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무슨... 모르가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사진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산에서 일어난 일,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는 친구였어. 모르가나가 마침내 인정했다. 나와 네 아들, 그리고 아드리안의 아버지. 우리는 함께 자랐어. 로사는 사진을 떨어뜨렸다. 거짓말, 진실이야. 모르가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은 사고가 아니었어. 뭐라고? 모르가나는 로사를 똑바로 보았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회피가 없었다. 단지 진실만이. 네 아들이 죽은 것은...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 잘못이었어. 오두막이 흔들렸다. 아니, 산이 흔들렸다. 마치 진실의 무게가 땅을 눌린 것처럼. 아드리안은 두 여자를 보았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언가 끔찍한 것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로사는 일어났다. 그녀는 모르간에게 다가갔다. 천천히, 위협적으로. 설명해. 그녀가 명령했다. 지금 당장. 모르가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등이 문에 닿았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날 모르가나는 시작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산에 올랐어. 우리는 약속했었어. 정상에서 만나기로. 하지만 나는 늦었어. 그리고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멈췄다. 눈물이 흘렀다. 네 아들과 아드리안의 아버지는 싸우고 있었어. 로사는 얼어붙었다. 왜? 나 때문에. 모르가나가 고백했다. 그들 둘 다 나를 사랑했어. 침묵이 폭발했다. 아드리안은 숨을 멈췄다. 로사는 비틀거렸다. 그리고 모르가나는 무너졌다. 그리고 싸우다가 네 아들이 미끄러졌어. 아드리안의 아버지는 그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밧줄을 잡지 않았어. 나는 선택했어. 누구를? 로사가 속삭였다. 모르가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엔 자기 혐오가 가득했다. 아드리안의 아버지를. 로사의 손이 모르가나의 목을 향해 뻗어졌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원초적인 고통이었다. 손가락이 모르가나의 목을 감쌌고 압박이 시작됐다. 모르가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받아들였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처벌처럼. 엄마, 아드리안의 비명이 터졌다. 아니, 그는 할머니라고 부르려 했다. 하지만 나온 것은 엄마였다. 그 단어는 로사의 손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아이를 보았다. 공포에 질린 얼굴, 떨리는 입술, 눈물로 범벅된. 로사의 손이 떨어졌다. 모르가나는 바닥에 무너졌고 기침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로사는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보았다. 떨리고 붉게 물든. 그녀는 거의 사람을 죽일 뻔했다. 아이 앞에서. 미안해. 로사는 아드리안에게 속삭였다. 할머니가 미쳤었어. 아드리안은 그녀에게 달려와 안겼다. 그의 작은 몸이 떨렸다. 로사는 그를 꽉 안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맹세했다. 다시는 증오가 그녀를 지배하게 하지 않겠다고. 모르가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목을 만졌다. 이미 멍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으니까. 계속 말해. 로사가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제 통제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모르가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벽에 기대 앉았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모르가나는 시작했다. 아드리안의 아버지는 살아남았지만 부상이 심했어. 그는 병원에서 몇 달을 보냈어. 그리고 그동안 그는 나를 미워했어. 로사는 비웃었다. 당연하지. 하지만 동시에 모르가나는 계속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나 아들을 구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그는 결정했어. 아드리안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내게 맡기겠다고. 왜?
로사가 물었다. 왜 너한테? 벌로써 모르가나는 고백했다. 그는 나를 용서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는 알았어. 나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나에게 돈을 주고 아드리안을 돌보라고 했어.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았어.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로사의 주먹이 쥐어졌다. 그래서 넌 그 아이를 학대했어. 처음엔 아니었어. 모르가나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엔 나는 정말 돌보려 했어. 하지만 아드리안을 볼 때마다 나는 네 아들이 보였어.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이. 그래서 나는 증오하기 시작했어. 나 자신을. 그리고 그 증오를 아드리안에게 쏟아부었어. 아드리안은 모르가나를 보았다. 그의 눈엔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어른들이 이렇게 복잡한지. 그럼 내 아빠는? 아드리안이 물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모르가나는 고개를 숙였다. 죽었어. 언제? 로사가 물었다. 3개월 전. 모르가나가 대답했다. 부상이 악화됐어. 의사들은 그가 오래 못 산다고 했었어. 그는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는 편지를 썼어. 그리고 목걸이 안에 숨겼어. 로사는 목걸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는 편지를 꺼냈다. 아드리안의 아버지가 쓴 것. 그녀는 그것을 다시 읽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그는 내게 아드리안을 맡기려 했어. 로사가 깨달았다. 그래서 목걸이를 남긴 거야. 아드리안이 나를 찾게. 맞아. 모르가나가 확인했다. 그는 알았어.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계획했어. 아드리안이 산의 빛을 따라 너를 찾게. 산의 빛? 아드리안이 물었다. 로사는 창문을 가리켰다. 밤마다 그녀가 켜놓는 등불. 혹시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까봐. 네, 아버지는 알았어. 로사가 설명했다. 내가 매일 밤 등불을 켠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너에게 말했을 거야. 빛을 따라가라고. 아드리안은 기억했다. 아버지의 목소리, 희미하지만 따뜻한. 아들아, 길을 잃으면 산의 빛을 따라가렴. 그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아버지는 이미 계획했었다. 자신이 죽기 전에. 로사는 아드리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아버지는? 그녀는 속삭였다. 네, 아버지는 내 아들을 구하려다 죽었어. 그리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너를 나에게 보냈어. 내가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듯이. 아드리안은 울었다. 처음으로 그는 슬픔을 표현할 수 있었다. 로사는 그를 안았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 그리고 되찾은 것들을 위해. 모르가나는 일어났다. 그녀는 문을 향해 걸었다. 이번엔 정말로 떠나려고. 기다려. 로사가 말했다. 모르가나는 멈췄다. 목걸이 안에. 로사가 물었다. 편지와 사진 말고 또 뭐가 있어? 모르가나는 돌아섰다. 그는 마지막 편지를 하나 더 썼어. 아드리안을 위한. 로사는 목걸이를 다시 살펴봤다. 그녀는 숨겨진 칸을 더 깊이 눌렀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종이가 나왔다. 그것은 접혀 있었다. 너무 작고 너무 얇아서 거의 사라질 것 같은. 로사는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첫 줄을 보자마자 그녀는 멈췄다. 손이 떨렸다. 뭐라고 써 있어? 모르가나가 물었다. 로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편지를 아드리안에게 건넸다. 나중에 읽어. 로사가 말했다. 네가 더 자랐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아드리안은 편지를 받았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가나는 문을 열었다. 밖은 이미 밝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눈은 햇빛에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거의 평화로울 정도로. 나는 떠날 거야. 모르가나가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좋아. 로사가 동의했다. 하지만 아드리안은 일어났다. 그는 모르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안녕히 가세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용서해요. 모르가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아이를 보았다. 이 작은 아이가, 그녀가 그렇게 학대했던 이 아이가 그녀를 용서했다. 눈물이 터졌다. 모르가나는 무릎을 꿇고 아드리안을 안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안해. 그녀는 반복했다. 정말 미안해. 아드리안은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괜찮아요. 모르가나는 일어났다. 그녀는 문을 나섰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자국은 눈 위에 새겨졌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속죄를 향해. 로사는 창문으로 그녀를 지켜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끝났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드리안은 알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 편지를 만졌다.
그리고 궁금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지금은 그저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다. 로사는 그를 안았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산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비로소 진실이 빛을 보았으니까. 모르가나는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심장은 더 무거웠다. 햇빛이 눈을 비췄고 모든 것이 너무 밝았다. 마치 세상이 그녀의 어둠을 폭로하려는 것처럼. 그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오두막은 이미 멀리 있었다. 작은 점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괴물이었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대답이 없었다. 단지 바람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차갑고 판단하듯이.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그녀는 멈췄다. 무언가 이상했다. 땅이 떨리고 있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지진?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나무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새들은 여전히 노래했다. 지진이 아니었다. 그때 그녀는 들었다. 소리. 멀리서 산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 천둥 같았지만 천둥이 아니었다. 그것은 눈사태였다. 모르가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산 위를 보았다. 거대한 눈덩어리가 굴러 내려오고 있었다. 빠르게, 무자비하게. 안 돼.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돌아서서 오두막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다리는 눈 속에 빠졌고 배는 불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로사와 아드리안이 위험에 처했다. 오두막 안에서 로사는 차를 끓이고 있었다. 아드리안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화롭고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며. 할머니, 그가 말했다. 눈이 예뻐요. 로사는 미소 지었다. 그래, 아가. 눈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하지만 그 순간 땅이 흔들렸다. 컵들이 선반에서 떨어졌고 벽난로의 장작이 쓰러졌다. 로사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본 순간 심장이 멈췄다. 눈사태. 거대하고 무자비한 죽음의 벽. 아드리안. 그녀는 소리쳤다. 이리 와. 아드리안은 달려왔다. 로사는 그를 안고 지하실을 향해 뛰었다. 오두막은 오래됐지만 그녀의 아들이 지하실을 튼튼하게 만들어 놨었다. 비상시를 위해. 그들은 계단을 내려갔다. 로사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잠갔다. 위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르가나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눈사태는 그녀 뒤에서 쫓아왔다. 그녀는 넘어졌고 일어났고 또 넘어졌다. 손은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눈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움직였다. 제발. 그녀는 기도했다. 제발 그들을 살려줘. 그녀는 오두막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렸다. 미친 듯이 절박하게. 로사, 아드리안. 그녀는 소리쳤다. 문 열어. 눈사태가 와.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모르가나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안을 들여다봤다. 비어 있었다. 지하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지하실 입구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눈사태가 도착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소리가 귀를 찢었다. 모르가나는 날아갔다. 눈에 휩싸여 공중으로.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지하실에서 로사와 아드리아는 서로를 꽉 안고 있었다. 위에서 오는 소리는 무서웠다. 마치 산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괜찮을 거야. 로사는 아드리안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안전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확신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멈췄다. 침묵. 무겁고 질식할 것 같은. 로사는 일어났다. 그녀는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막혔어. 그녀는 깨달았다. 아드리아는 그녀를 보았다. 우리 갇혔어요. 로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밀었다. 세게, 필사적으로. 하지만 소용없었다. 눈이 입구를 완전히 막았다. 도와줘. 그녀는 소리쳤다. 누구든지 도와줘.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들은 혼자였다. 산 아래, 눈 아래, 죽음에 가까이. 밖에서 모르가나는 눈 속에 묻혀 있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가 천천히 깨어났다. 몸 전체가 아팠고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녀는 눈을 파기 시작했다. 손으로, 맨손으로.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살아있어야 해. 그녀는 반복했다. 그들을 구해야 해. 마침내 그녀는 표면에 도달했다.
신선한 공기가 그녀의 폐를 채웠다. 그녀는 기침했고 피를 뱉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났다. 오두막은 사라졌다. 눈이 모든 것을 덮었다. 완전히 무자비하게. 안 돼. 모르가나는 무릎을 꿇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그때 그녀는 들었다. 미약한 소리, 두드리는 소리. 지하에서 오는. 로사, 모르가나는 소리쳤다. 들려? 두드리는 소리가 더 세졌다. 그들은 살아 있었다. 모르가나는 눈을 파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절박하게.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기다려. 그녀는 외쳤다. 내가 구해줄게. 하지만 눈은 너무 많았다. 그녀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마을은 몇 시간 거리였다. 그때까지 그들은 안 돼. 모르가나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다시 파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태양이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지하실에서 공기가 얇아지고 있었다. 아드리아는 숨을 쉬기 어려워했다. 로사는 그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아들이 어렸을 때 불러주던 그 노래. 괜찮아, 아가. 그녀는 속삭였다. 곧 누군가 올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산은 외딴 곳이었다. 눈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할머니, 아드리안이 속삭였다. 무서워요. 나도. 로사는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있잖아. 아드리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이제 읽어도 돼요? 그가 물었다. 로사는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읽어. 아드리안은 편지를 펼쳤다. 글자는 작았지만 로사가 읽어줬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너와 더 오래 믿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나는 너를 사랑했어. 매 순간을. 그리고 나는 너를 로사에게 보내.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의 어머니. 그녀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만큼. 그리고 언젠가 네가 잘하면 알아줬으면 해.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너를 사랑해 아들아. 영원히. 로사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아드리안도 울었다. 아드리안이 속삭였다. 아빠가 날 사랑했어요. 그래, 로사가 확인했다. 그리고 나도 사랑해. 밖에서 모르가나는 여전히 파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강제했다. 조금만 더. 그녀는 속삭였다.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았다. 지하실 문. 그녀는 눈을 치웠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로사, 아드리안, 들려? 지하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희망이 불타올랐다. 여기 있어. 로사가 소리쳤다. 우리 여기 있어. 모르가나는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그녀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기다려. 그녀는 외쳤다. 도움을 부를게. 시간이 없어. 로사가 대답했다. 공기가 없어. 모르가나의 심장이 조였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도움을 부르러 가거나 여기서 계속 시도하거나. 그녀는 결정했다. 그녀는 다시 파기 시작했다. 이번엔 문 주변을. 그녀는 레버리지가 필요했다. 나뭇가지를 찾았다. 그것을 문 아래 밀어내놓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밀었다. 문이 조금 움직였다. 더. 그녀는 자신에게 소리쳤다. 더. 그녀는 다시 밀었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딸깍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지하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로사와 아드리아는 숨을 헐떡였다. 마치 물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처럼. 모르가나는 그들을 끌어올렸다. 손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숨 쉬어. 모르가나가 명령했다. 천천히. 로사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기침했다. 아드리아는 그녀 옆에 쓰러졌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모르가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에게 덮어줬다. 괜찮아?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로사는 고개를 들어 모르가나를 보았다. 그녀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손톱까지 긁어가며 그들을 구했다. 왜? 로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돌아왔어? 모르가나는 미소 지었다. 슬프고 지친. 너희를 잃을 수 없었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 로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일어나 모르가나를 안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마워. 로사는 속삭였다. 고마워. 모르가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수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아드리아는 두 여자를 보았다. 그의 작은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증오가 이렇게 빨리 용서로 변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는 느꼈다. 이것이 치유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 아드리안이 물었다. 세 사람은 주변을 둘러봤다. 오두막은 사라졌다. 눈이 모든 것을 덮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서로뿐이었다. 내려가야 해. 모르가나가 말했다. 마을로. 여기선 살아남을 수 없어. 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는 오두막을 뒤돌아봤다. 아니, 오두막이 있던 곳을.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그녀의 아들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할머니. 아드리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요. 로사는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집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집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 그녀는 미소 지었다. 같이 가자. 그들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눈은 여전히 깊었고 길은 위험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달랐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놀랐다. 눈으로 뒤덮인 채 상처투성인 한 노인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눈 사태. 로사가 대답했다. 상곡대기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어. 오늘 아침에 천둥 같은 소리가 났지. 그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과 음식을 줬다. 그의 아내는 그들의 상처를 치료했다. 특히 모르가나의 손을. 많이 아팠겠어요. 아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모르가나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로사는 모르가나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이제 우리가 돌볼게. 로사가 말했다. 네가 우리를 구했으니까. 모르가나는 로사를 보았다. 나는 네 아들을 구하지 못했어. 알아. 로사가 인정했다. 하지만 넌 내 손자를 구했어. 손자? 모르가나가 놀라며 물었다. 로사는 아드리안을 보았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 내 손자. 피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모르가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밤이 왔다. 아드리안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다. 너무 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로사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다. 잠이 안 와? 그녀가 물었다. 아드리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날 사랑했을까요? 로사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너무 많이. 그럼 왜 떠났어요? 로사는 한숨을 쉬었다. 때로는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 때로는 삶이 너무 아파서.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 네 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 아들을 구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벌했어. 나를 모르가나한테 보내서요? 그래, 로사가 확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계획했어. 너를 나에게 보내는 것을. 그는 알았어. 모르가나가 너를 해칠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목걸이를 남겼어. 네가 나를 찾게. 아드리아는 목걸이를 만졌다.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있는. 그럼 아빠는 영리했네요. 로사는 웃었다. 그래, 영리했어. 그리고 용감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했어. 아드리아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 이제 자, 로사가 말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야. 할머니도 같이 있어줘요. 아드리안이 부탁했다. 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 누워 그를 안았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잠들었다. 평화롭게, 안전하게. 다른 방에서 모르가나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들 수 없었다. 손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로사였다. 들어와도 돼? 로사가 물었다. 모르가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로사는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고마워. 로사가 말했다. 오늘 한 것? 당연한 거였어. 모르가나가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치유하는. 나는 널 용서해. 로사가 마침내 말했다. 모르가나는 그녀를 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왜? 왜냐하면 증오는 너무 무겁거든. 로사가 설명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무거운 것을 안고 싶지 않아. 나는 가벼워지고 싶어. 그리고 너도 그래야 해. 모르가나는 울었다. 로사는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놓아줬다. 과거의 무게를, 죄책감의 사슬을. 이제 뭐 할 거야? 모르가나가 물었다. 새로 시작해. 로사가 대답했다. 마을에서.
아드리안과 함께.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너도 함께. 모르가나는 놀라서 그녀를 보았다. 정말 로사가 확인했다.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심지어 너도. 모르가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미래를 보았다. 어둡지 않은.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일어났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하고 희망적인. 오늘 뭐 해? 아드리안이 물었다. 새로운 집을 찾아. 로사가 대답했다. 우리 셋 모두를 위한. 진짜? 아드리안의 눈이 빛났다. 진짜. 로사가 확인했다. 아드리안은 모르가나를 보았다. 당신도 와요? 모르가나는 망설였다. 그녀는 로사를 보았다. 그녀의 눈엔 초대가 있었다. 진심으로. 그래. 모르가나가 대답했다. 나도 갈게. 아드리안은 웃었다. 그는 두 여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문을 나섰다. 밖에서 마을은 깨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오가고 아이들은 놀고 삶은 계속됐다. 언제나처럼. 하지만 이 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달랐다. 그들은 죽음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용서를 찾았다. 그들은 가족을 발견했다. 산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산이 말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잘했어. 너희는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드리안의 주머니엔 여전히 편지가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그 편지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다음 장에서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진실이. 한 달이 흘렀다. 로사, 아드리안, 그리고 모르가나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을 찾았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엔 사랑이 있었다. 아드리안은 변했다. 그의 얼굴엔 이제 미소가 있었다. 그의 눈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있었다. 그는 학교에 가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사귀었다. 처음으로 그는 어린아이처럼 살았다. 로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아드리안의 방을 확인했다. 그가 정말 거기 있는지. 그리고 매번 그녀의 심장은 감사로 가득 찼다. 산이 그녀에게 준 선물, 그녀의 손자. 모르가나는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흉터투성이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숨기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녀의 속죄의 증거였다. 그녀는 마을에서 빵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를 받아들였다.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어느 봄날 오후 아드리안은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꽃들이 피어났다. 세상은 살아있었다. 아름답게, 완전하게. 로사는 문간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행복의 눈물. 할머니, 아드리안이 소리쳤다. 나비 좀 봐요. 로사는 웃었다. 예쁘구나. 그때 아드리안은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냈다. 편지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그는 한 달 동안 그것을 들고 다녔지만 아직 다시 읽지 않았다. 두려웠으니까 더 많은 슬픔을 발견할까봐.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가 준비된 것 같았다. 할머니, 그가 말했다. 이제 아빠 편지 다시 읽어도 돼요. 로사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옆에 앉았다. 그래, 같이 읽자. 아드리안은 편지를 펼쳤다. 로사는 그것을 받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너와 더 오래 있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해. 나는 너를 사랑했어. 매 순간을. 로사는 멈췄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계속 읽어줘요. 로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했다. 나는 실수를 했어. 큰 실수를. 나는 친구를 구하려다 다른 친구를 잃었어. 그리고 그 죄책감은 나를 죽이고 있어.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죄책감 속에서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을. 로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부분은 처음이었다. 전에는 여기까지 읽지 않았었다. 나는 모르가나를 선택했어. 그날 절벽에서. 그리고 그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꿨어.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선택이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아드리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로사는 계속 읽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했어. 너를 모르가나에게서 구하는 것. 나는 알았어. 그녀가 너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 많은 고통을 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계획했어. 너를 롯에게 보내는 것을. 로사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드리안의 아버지가 이렇게 자세히 계획했다는 것을. 로사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의 어머니. 나는 그녀에게 빚을 졌어. 그래서 나는 너를 그녀에게 주는 거야. 내 마지막 선물로. 그리고 나는 알아.
그녀가 너를 사랑할 거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만큼. 로사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드리안도 울었다. 하지만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뒷면에 더 있었다. 로사는 그것을 뒤집었다. 그리고 아들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목걸이를 봐. 정말로 봐. 펜던트 안쪽에 작은 그림이 새겨져 있어. 그것을 봐. 그리고 알아줘. 우리는 언제나 함께라는 것을. 아드리안은 목걸이를 벗었다. 그는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봤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햇빛에 비추자 그는 보았다. 작은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것은 세 사람이었다.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한 아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하지만 여자는 모르가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로사였다. 아드리안은 로사를 보았다. 이게 로사는 펜던트를 가까이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녀는 이해했다. 아드리안의 아버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는 너를 나에게 주었어. 로사가 속삭였다. 영원히. 아드리안은 펜던트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약속이었다.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빠. 아드리안이 속삭였다. 고마워요. 로사는 그를 안았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저녁이 되었다. 모르가나가 일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로사와 아드리안이 정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평화롭게 함께. 무슨 일이 있었어? 모르가나가 물었다. 로사는 편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모르가나는 그것을 읽었다. 그리고 읽을수록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모르가나가 속삭였다. 그는 나를 용서했어. 그래. 로사가 확인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가나는 무릎을 꿇고 아드리안을 안았다. 미안해. 그녀는 반복했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것에 대해. 괜찮아요. 아드리안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모르가나는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웃음이 집을 채웠다. 따뜻함이 공기를 감쌌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두가 집에 있는 것 같았다. 진짜로. 식사 후 아드리안은 창문 밖을 보았다. 산이 보였다. 저 멀리 달빛 아래. 할머니. 그가 말했다. 언젠가 다시 산에 가도 돼요? 로사는 그를 보았다. 왜? 아빠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드리안이 설명했다. 그리고 할머니 아들한테도. 로사의 심장이 조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젠가. 함께. 약속해요? 아드리안이 물었다. 약속해. 로사가 확인했다. 아드리안은 미소 지었다. 그는 로사를 안았다. 사랑해요, 할머니. 로사는 그를 꽉 안았다. 나도 사랑해, 아가. 영원히. 몇 년이 흘렀다. 아드리안은 자랐다. 강하고 친절하고 용감하게. 그는 아버지를 닮았다.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는 학교에서 우등생이 됐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젊은이가 됐다. 그리고 그는 절대 잊지 않았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그를 구했는지. 로사는 늙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변했고 몸은 약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강했다. 사랑으로 가득한. 모르가나도 변했다. 그녀는 이제 웃었다. 자주. 진심으로.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친구들도 생겼다. 그녀는 과거를 지웠을 수 없었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었다. 어느 여름날 아드리안은 12살이 되었다. 그는 로사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제 산에 가도 돼요? 약속했잖아요. 로사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준비됐구나. 그들은 산을 올랐다. 아드리안, 로사, 그리고 모르가나. 천천히 함께 눈사태가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멈췄다. 여기야. 로사가 속삭였다. 내 아들이 떨어진 곳. 아드리안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의 것. 그는 그것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옆에 꽃 한 송이를 놓았다. 고마워요, 아빠.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고마워요, 할머니의 아들. 나를 여기로 데려와줘서. 로사는 울었다. 모르가나도 울었다. 그리고 아드리안도.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였다. 그것은 마침내 평화를 찾은 것이었다. 그들이 산을 내려갈 때 아드리안은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산꼭대기에서 빛이 깜빡이는 것을. 할머니, 저것 봐요. 그가 가리켰다. 로사는 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건 내 아버지야.
그리고 내 아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아드리아는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빛이 한 번 더 깜빡였다. 그리고 사라졌다. 하지만 아드리아는 알았다.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들은 언제나 거기 있을 것이다. 그의 심장 속에, 그의 기억 속에,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드리아는 꿈을 꾸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잤다. 깊고 평화롭게.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집에 있었으니까. 진짜 집에. 이 이야기가 끝난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엔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드리안처럼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로사처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가나 과거의 선택에 짓눌려 무고한 일을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증오는 우리를 파괴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 끝에 가장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우리가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아드리아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할머니를 얻었습니다. 로사는 아들을 잃었지만 손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가나는 자신을 잃었지만 구원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나눠질 때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모르니까요.